자, 금요일 시간이죠. 금요일. 네, 여러분들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갤럽 조사가 없어가지고 어제 나왔던 MBS 조사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하고 네. 그다음에 MBS 그리고 갤럽이 또 뭐 언론사 의뢰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한 세 개를 세 개를 한번 심층적으로 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발표됐던 이제 9월 4주 갤럽 조사는 네. 9월 23, 24 자체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방식입니다. 이 조사 포함해서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일단 보면은 국정운영평가부터 지난주 국정운영평가가 얼마가 나왔느냐? 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55. 지난주에 55 찍었죠. 지난주. 예, 갤럽이 55. 요거 기억해 지난주. 주세요. 예. 요 흐름만으로 갤럽의 따지면 흐름. 그 국정 평가가 긍정률이 가장 낮아요. 네. 예,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 55니까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부정 평가는 두 번째로 낮죠. 35가 한 번 나왔고 그다음에 34를 찍었습니다. 요 수치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표된 게 한국갤럽 조사 중에 요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한국갤럽에서 29, 30 조사했습니다. 29, 이번 30. 주 월화 조사한 거죠. 아, 월화 조사된 게 10월 1일에 발표된 건가요? 예, 맞죠. 29, 30 네. 조사를 해서 10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세계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무선 가상 번호 전화 면접 100%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정 긍정률이 얼마냐? 네.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높게 나왔군요. 예, 5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 조사 자체 조사는 55였는데 55. 예. 이번 주 월화 조사에서 수요일에 나온 조사 결과 보니까 58. 58입니다. 올랐네요. 이걸로 뭐 그렇죠. 똑같이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오른 흐름이 있었다.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네. 뭐 비교하는 게 뭐 이상하지는 않죠. 같은 조사 기간. 그렇죠. 그래서 요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60% 중반대에서 55까지 빠졌다. 이번 정도로 최저치였다가 네. 지금 방금 58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정도로 다시 온 거니까 그러면 60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한 4주, 5주를 따졌을 때 예. 60%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전국 지표 조사는 어제 나온 조사죠? 어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월화수 조사니까 갤럽 방금 말씀드린 세계일보 갤럽 조사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엠브렘 퍼블릭캐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네. 세 개 회사가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29, 아까 29, 30이었죠. 이번에는 29, 30, 10월 1일, 3일 조사를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상번호 전화면접입니다. 이 전화면접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화면접 조사는 표본 대표성이 좀 좋다. 그러니까 양당을 막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일부 추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론에는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것도 자체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얼마 나왔느냐? 이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57 나왔습니다. 57. 예. 그렇게 되면 이제 2주 텀으로 조사하는 이 조사에서 네. 첫 번째 조사는 뭐 조금 그렇고 이거는 무응답이 28로 좀 많으니까 이거 빼고요. 지금 보시면 60% 초중반 그리고 50% 후반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은 전체 국민 여러분 중에 10분 중 6분이다.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평가는 초반보다는 미세하게 좀 높아져서 지금 34%니까 네. 한 3분 중 1분은 또 부정평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 조사 다 보셨습니다. 다 봤는데 예. 어떻게 저희가 이 수치를 좀 들여다보고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쪽 장애 집회도 하고 또 총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정 수행 평가, 국정 지지율은 생각보다 뭐 폭락을 하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예. 유지를 하고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지인데 예. 하락 조짐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락 국정은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고 부정률은 그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어허.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아주 낮은 것은 아닌 게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자 드디어 점이 찍혔습니다. 네. 이 역대 대통령입니다. 역대 대통령 예, 지지도. 여기 있죠, 여기 이재명. 네. 동그라미로 표시 이제 현역이니까 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여기 찍혔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거의 같고요.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세 분인데 가장 높은 곳에 문재인,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김대중하고 누굽니까 김영삼 두 대통령.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뀔 때 헌정 역사상 헌정사에서 최초 있었던 어떤 탄핵과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렇게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김영삼, 김대중 뭐 민주화 운동의 어떤 뭐 태두들, 거두들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이제 조금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노무현하고 이재명하고 닮은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수치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가 괜찮냐, 네. 안 괜찮냐 이거를 먼저 말씀하신다면 지금 괜찮은 편은 맞아요. 예. 괜찮은 편은 예, 맞다.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의 수치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네. 확연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높은 이 포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이걸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트럼프와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동맹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뭐 스스로 감금하고 스스로 묶어서 감금하고 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돈을 저는 그 돈이 양국의 어떤 협력을 위해서 쓰인다라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돈 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금으로 여기가, 빨리 선불로 내놔 네. 이거죠.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일은 아니죠. 근데 가장 잘 현명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이 모이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뭐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에 나와 있다. 네,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거 한번 보고 가죠 그럼 예, 같이. 예. 자,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있는 예. 그 수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자, 이게 여기 있네요. 예. AI 시대 AI 시대에 제가 예. 손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맞지 않죠. 순수. 예.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 평가 49%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쁜 건 아닙니다. 49% 50에 가깝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게 최초 조사에서는 50% 중반대였는데 네. 지금 많이 까놓고 보니까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때에도 지금 49%면 굉장히 잘하는 편이죠.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입니다. 예,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 미국이 정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한국 정부가 고개를 수그린다든지 저자세가 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중구난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이 수치가 30%대까지 갈 법해요. 잘하고 있다라는 이 수치가. 그런데 지금 49% 그러니까 국민 중 50%가 잘하고 있다, 노력한다. 네. 이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버티기 전략을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상 펴고 있고 뭐 이 우리의 입장을 보냈다라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노력한다. 네, 이걸 그렇게 알고 말이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죠. 지금 게다가 저 미국은 지금 셧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뻔히 너무 돈이 없으니까 당장 이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쥐어짠다 이렇게 다들 해석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십시오. 중도에서 5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네. 물론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74입니다. 74. 잘 안 보이네요 숫자가. 74면 적지 않죠. 네 분 중에 세 분 진보 성향을 가지고 계신 진보 성향 내가 진보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네 분 중에 세 분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24%면 네 분 중에 한 분이 또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이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게 확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요 수치가 다음 분기에 이렇게 오르느냐, 네. 이렇게 가느냐. 여기 보시면 김영삼 대통령이 확 오르고 이게 바로 그 개혁 정책 때문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김영삼 모델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 주느냐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급하게 폭락했던 경우가 이명박. 이게 또 미국하고의 관계예요. 그렇네요. 미국한테 가가지고 거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1
1조 원 가까이 소고기였나? 되게 많이 했죠. 소고기 수입하는 양이. 거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폭락을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폭락했죠. 윤석열 대통령 뭐 이때 뭐 만 5세 입학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폭락한 거하고는 다르게 유지되거나 예. 버티거나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그런 외교 상황에서 응원의 목소리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 여기 한번 보시죠. 긍정평가하는 이유 지난주 겁니다. 이거 갤럽의 지난주 거. 예. 외교에서 플러스 9%로 20%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5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외교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정평가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외교가 1등 아니냐? 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 14%입니다. 그리고 줄었어요. 4%포인트. 이거 제일 높았을 땐 22였습니다. 22. 그때가 뭐냐면 조지아 그런 구금 사태 예. 터졌을 때. 그때 빠져서 지금 14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외교 때문에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은 줄고요. 외교 때문에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은 늘고 있고요. 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처럼 대통령의 어떤 개인기 좋죠. 지금 이제 드립을 하고 있는데 네. 골을 넣을 수 있느냐, 득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현란하게 드립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한번 볼 수 있는 여론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뭐 지지율 그러니까 초반에 60%대 그게 유지가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난관 뭐 여러 가지 헤쳐나가게 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여론의 흐름 출렁거림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여론이 완전히 밑으로 윤석열 때처럼 내려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정표가 확 올라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50% 후반대 모습.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생도 지금 15%로 이거는 실적이죠. 그야말로 이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첫째, 둘째가 전부 다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요. 네. 그다음 말씀하셨던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반사이익을 지금 얻고 있느냐? 조금 주춤하니까 대통령 긍정률이 주춤하니까 반사이익을 얻고 있느냐? 한번 보시죠. 네. 이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춤하는 이 상황을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 예. 24로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어허. 다만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네. 최초로 40% 선을 뚫고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24%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자꾸 뭐 독재다라고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독재 여기가 프레임이 안 예, 먹힌다. 프레임이 안 먹힌다. 만약에 그게 먹힌다 그러면 와 막 올라가고 뭐 이게 이럴 텐데. 30% 초중반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야당이 아주 잘하는 경우에 한 30% 중반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20% 초중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건 장동혁 호의 어떤 메시지 네. 이런 것에 변화가 없으면 이대로 그냥 계속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약간 좀 흐름이 3%포인트 하락은 5.2 이내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40% 초반, 30% 후반은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40% 선이 깨졌다. 네. 하향 돌파됐다라는 것으로만 따지면은 지금은 이번 정부 들어서고 가장 낮은 수치는 맞죠. 아하.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보시면은 41%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지표조사에서는 40%가 가장 낮은 숫자가 한 번 있었어서 네. 지금은 그 수준에서 아주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국지표조사에서는 더 가혹하게 나왔었죠. 17, 16까지 빠졌으니까 이 정도 빠졌을 때 여기 19로 올라선 게 사실 이제 장동혁 호가 출범하고 나서 조금씩 오른 건데 네. 그래서 22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고착됐습니다. 아하. 그러면 장동혁 호에서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수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꾸 그 특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수사를 해보니까 그 당에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읍참마속하지 않으면서 자꾸 지금 정부에게 독재다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먹히는 게 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22하고 41이면 큰 차이로 큰 차이죠. 그냥 대충 보면 더블 스코어인데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한 19% 포인트 격차가 네. 나서 더블 스코어입니다. 아. 예,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못 얻고 있다. 못 전혀. 얻고 있다. 예, 요거를 여기에서도 봤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그 정당 지도는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을 맨 뒤에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뒤에 나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45에 국민의힘이 2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이슈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맨 뒤에 놨으니까. 맨 뒤에 왔으니까 예, 다 예. 대답하고 이제 예, 맞습니다. 얘기하게. 그렇게 보면 이제 두 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진보당, 나머지 정당이 조금 저조한 편이다. 왜 그러느냐? 네. 사실 이 수치를 보면 제3지대 정당들은 아직은 지금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 양극화가 심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그 개인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이건 뭐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게 거의 그 상황에서 아주 주목도가 높죠. 그러니까 여당과 제1야당으로 몰려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앞으로 활약을 열심히 하면 더 올라갈 텐데 지금은 한 자릿수 그것도 5% 미만으로 완전히 다 축소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뭐 장애 투쟁을 통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반등을 노려보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어제는 뭐 떡매치고 송편 만들고 뭐 이러고도 있던데 그게 또 어떻게 추석 연휴 이후에 여론에 반영이 될지 좀 봐야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국민의힘은 이 내란과 절연하지 못한 이 태생적인 한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작용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혁의 동력이 아직 꺼진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거나 그게 아니라 유지가 되고 있고 높은 지지율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게 조금 해석에 나름이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개혁을 이제 추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요거는 한번 짚어 보기는 해야 돼요. 예, 부정평가하는 분들 중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 사법부 흔들기가 5%로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요 앞에 이제 친중 정책 3% 높아져서 5가 된 거는 아마 이거는 무비자 입국 때문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 사법분들 이 대통령 평가인데, 그게 이제 부정평가에서 5%로 갑자기 등장하는데, 갑자기 등장할 때 5%로 등장하는 건 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사법부 흔들기로 그러면 부정평가하는 이유가 갑자기 높아진 것은 아니냐, 네. 그 많아진 것은 아니냐, 요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때 있어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그랬을 때 그러면 사법부와 관련된 대법원장과 관련된 요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언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긍정에서요. 긍정에서는 그걸로 긍정한다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옵니다. 네. 예, 그렇죠. 추진력이 있다. 예. 이렇게 변화와 혁신을 한다. 전 정부를 극복한다. 요 정도로 나오는데 단일 이슈로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했던 그 누굽니까? 민주당 대표 정청래 대표와 네. 관련해서는 43%로 여당 시절 야당 시절 통틀어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시절에서 41% 찍은 거는 역대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야당 시절. 그러니까 41 얻기 힘들죠. 굉장히 그렇죠. 얻기 힘든 기록을 세웠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여당 대표로서는 또 민주계열 정당에서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으며 네.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잘 조율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서도 장동혁 30으로 현재 지지도인 24보다 높게 나온 건 맞습니다. 갤럽 지난주 조사니까요. 네. 그렇지만 한동훈 야당 시절에 52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비하면 아주 낮아요. 요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이고요. 제가 그러면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요거를 한번 재밌게 보셔야 될 게 여기 갤럽 조사 지난주 조사에서는 현 재판부 41, 전담 재판부 38이었습니다. 대등하죠. 그렇네요. 대등한 그러면 모습. 한 번 더 보실게요.
요거를 보실게요. 이거는 10월 1일 발표한 세계일보. 네. 세계일보 갤럽. 갤럽입니다. 자, 먼저 검찰청 페이지부터 보실까요? 검찰청 페이지. 짜잔. 찬성 52. 검찰청 폐지. 예. 요거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찬성이 52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세계일보 한국갤럽 조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 지도가 45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긍정률이 58입니다. 근데 찬성이 지금 52죠. 예. 이렇게 따지면 당 지지보다는 높다라고 보셔서 당에서는 이 부분은 이게 괜찮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보실까요? 이건 누구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거는 애매해요. 사퇴해야 된다가 42. 어. 이건 당 지지보다 낮아요. 사퇴해서는 안 된다가 47입니다.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 그러면 마지막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47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 전담 재판부 설치 38 나왔죠. 네. 세계일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7 나왔습니다. 요거는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 계속해야 된다가 40인데 대해 47이면 7% 포인트, 즉 5,000원을 넘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더 많아요. 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좀 짧게 물어본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현재 12사안 비상기업 및 내란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무엇에 더 어느 의견에 더 찬성을 하느냐, 더 좋아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40대 47로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 대등한 것과 조금 다른 흐름이 한번 보였다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에 대해서 뭐 특히 이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검찰 개혁보다는 이 수치를 보면 사퇴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답변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론의 흐름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네요. 계속 바뀌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정청래 대표의 이 지지도가 높은 모습도 눈에 띄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도가 좀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물었더니 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위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예. 이게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전국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그 내용인데 자, 장동혁 대표가 18.3%, 김민석 국무총리가 14.3%, 두 사람의 격차가 4% 포인트, 뭐 오차 범위 이내다라는 얘기를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거는 제1야당 대표의 좀 몰표, 몰빵 이게 들어가는 게 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물이 없죠. 인물이 많지가 않아서 예. 아마 요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요거죠. 표를 맞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에이스 리서치 예. 뉴시스 의뢰로 그제 예. 발표한 내용이네요. 그제. 요거는 그저께 발표했으니까 10월 네, 1일. 예, 1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 28, 29 조사를 했습니다. 네. ARS 조사,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네. 뉴시스가 의뢰를 했습니다. 예, 무선 ARS, RDD를 활용한 무선 ARS 조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나왔네요. 장동혁이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장동혁 48.3, 그다음에 김민석 14.3, 조국 12.4. 세 명이 네. 탑3에 들어갔네요. 그렇죠. 두 자릿수에 올라선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은 한 자릿수에 정청래 대표가 8.9니까 네. 아무래도 좀 8%대 여기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8.2라서 이렇게 묶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장동혁은 왜 이렇게 네. 높으냐? 라고 했을 때 명수로 따지면은 쭉 봤을 때는 나경원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이준석 있고 그렇죠? 그렇죠. 3명, 4명, 5명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까지 5명이죠. 그러면 특별히 더 많다라 더 적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물론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김동연, 김경수, 김문수, 김씨들이 많네요. 4명, 그죠? 그리고
정청래 조국까지 그러면 6명이 들어갔을 때에 지금 김민석이 14.3%인데요. 요거 5점이 이내죠. 일단 한 가지 짚을 거는 5점이 이내다라는 거를 한번 짚어야 되고 조국까지는 5점이 이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과 김민석, 조국까지는 5점이 이내에서 대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보시면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문수 쪽으로 많이 가야죠. 아. 예, 그렇죠. 예, 졌지만 아직 살아있는 주자다 이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패하고 갤럽에서 15 나왔다가 다음에 27 나왔습니다. 그건 또 주관식 그러니까 오픈 문항이죠. 자윤값이 네. 거기에서 15 나왔다 27이 됐어요. 두 번째 조사에서 그렇게 되면 두 자릿수죠. 그럼 네. 김문수 지금 한 자릿수죠. 요 지지세가 어디로 가느냐 장동혁한테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41%를 득표했는데 지금 차기 대선 주자 물어보니까 김문수 전 후보한테는 거의 뭐 안 갔네요. 그 표심이. 전혀 김문수 쪽은 다 빠졌고 장동혁 쪽으로 18.3이 갔다는 일단은. 거는 이게 5.5가 여기에 붙는다라고 하면은 23.8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한 20% 중반.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분산됐습니다. 한동훈도 8.2, 김문수 5.5, 오세훈 6.3, 그다음에 이준석 4.9 나오고 이거는 글쎄요. 장동혁 대표한테 완전히 쏠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동혁은 보수의 차기 대권 후보로 네.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보면 김민석 14.3은 재미있네요. 재밌다. 어떤 예. 면에서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이제 총리니까 네. 김민석 총리가 TV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대단한 인물로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번 달에 처음 등장했어요. 앞으로 차기 인물로 처음 등장했어요. 갤럽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14.3으로 이렇게 그 ARS에서 등장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요 장동혁, 김민석, 조국 요 세 명의 싸움에서 김민석 총리죠. 총리가 더 모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일부 엿보입니다. 나머지 주자들 지금 한 자릿수죠. 네. 예, 지금 보시면은 김경수, 김경수, 김동연, 김동연. 예, 보면은 조국으로 분산돼 있다든지 하는 것들, 예, 조금 더 김민석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한 조사 결과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정권 초반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름이 나오는 게 지금 대표니까 예. 황교안 대표가 대표 시절에 또 대선자로 떠오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수치는 텔레비에 노출되는 노출량 순이에요. 노출량 순. 노출량 순으로 예, 장동혁 국민들이 많이 나오고 파악하고 있죠. 있다. 예. 그다음에 김민석 최근 들어 또 많이 나오셨어요. 이분. 그다음에 정청래 워낙 또 많이 나오시고 조국 엄청나게 나왔죠. 네. 근데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 되게 재미있어요. 이것도. 당이 이 수치가 안 나오는데 이 정도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일부 그 논란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힘들어했을 텐데 묘하게 개인 정치인 조국 혁신당은 지금 2% 막 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3% 나왔죠. 그런데 조국 개인은 12.4예요. 여기 갤럽에서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도 조국이 1등 했었습니다. 8% 나왔죠. 그랬죠. 그렇게 따지면 참 재미있다. 이거는 또 무슨 현상으로 봐야 될까? 이거는 봐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17.4, 21.3이니까 누굽니까? 정청래가 좀 더 나왔네요. 여기에서는 17.4 나왔습니다. 17.4, 21.3. 예. 이렇게 보시면 조국이 더 나왔네요. 조국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21.3으로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정청래 17.4가 나왔습니다. 여기 28.3은 김민석입니다. 네. 김민석, 조국, 그 다음에 정청래 이 순입니다. 요것도 대략 오차범위 내에서 김민석과 조국입니다. 네. 그렇게 좀 풀이를 해보고 일단은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4개월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 차기 대선 주자를 물어볼 상황도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 국정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 이게 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네.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서울 여론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짚어보고 네, 지방선거 예, 아마 추석 예, 연휴 밥상에도 지방선거 얘기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서울 이제 한강 예. 버스가 못 다녀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대표님 못 하셨잖아요 아직이요. 아, 한강 버스 전 그냥 둔치 공원에서 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예. 거예요? 예. 지금 화장- 안전상의 문제, 안전. 운행상의 문제 이런 게 있기 예. 때문에 또 화장실이 또 불안한 화장실이 이야기를 불안했던 제가 적도 얼핏 들어서 예. 구명조끼가 그 함이 안 들려가지고 예. 그런 게 좋습니다. 서울 예, 서울시만 여러 가지 문제가 29, 있어요. 예, 29, 30 조사를 한 네, 한번 서울시, 보죠. 예, 수치. 문제가 있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했습니다. 29, 30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 특별시만 물어봤죠.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시는 800명 시민들을 네.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ARS 가상 번호를 활용했습니다. 네. ARS 조사입니다. 자, 보시지요. 김봉신 짠. 부대표가 예. 직접 손수 예. 컴퓨터 조작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적합도를 물었을 때 가상 대결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양당 진영 적합도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박주민 13.1로 1등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등. 예, 조국 11.1, 정원호 10.8. 네. 여기까지가 이제 두 자릿수. 그다음에 서영교 5.9, 박용진 5.7, 전현희 4.6, 박홍근 1.8. 요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요게 진보 쪽을 물어본 거죠. 진보 여권 쪽을 물어본 건데 네. 더불어민주당을 한번 보시면 23.8이 박주민, 조국이 16.6, 정원호가 15.4, 서영교가 10.6. 네. 이렇게 세 명이 10%대입니다. 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예. 박주민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의 얻는 폭이 네. 16.6이면 약간 좀 애매한 숫자는 맞아요. 제 느낌상. 애매해요. 왜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전국에서 얻는 게 12.4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올 법도 한데 박주민한테 밀리고 있다는 것은 한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정원호, 인지도로 따지면 정원호 구청장이 성동구청장이 아주 높진 않은데요. 인지도로 따지면 뭐 조국 더 높죠. 뒤에 박용진 전현이 박홍근이 더 높을 수 있는데 정원호도 15.4로 낮지 않다라는 네. 것도 눈여겨 볼 법합니다. 그래요. 이 박주민 의원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예. 여기서 보면은 예. 이제 민주진영 이쪽에서 보면은 잘 나온 것도 이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예. 보수 진영에서도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오세훈, 나경원, 이준석, 한동훈 보실 때 조은희, 권영세까지 네. 오세훈 18.7, 나경원 16.0, 이준석 18.7. 여기 이 두 명이 이제 10%대고 이준석, 한동훈, 조은희, 권영세는 한 자릿수인데요. 예, 이준석 8.7, 한동훈 8.2, 조은희 4.4, 권영세 2.2니까 오세훈 대 나경원의 대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놀랍게도 나경원 34.5입니다. 34.5. 오세훈 30.5입니다. 이거 좀 충격적이죠.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8.5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한 자릿수 8.7이니까 상당히 지금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나경원 대 오세훈의 경쟁 구도가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34.5로서 이 정도로 나올 정도가 되나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그렇죠. 오세훈 현 시장이 굉장히 그 현역 프리미엄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나갔을 때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대등하게 싸우기가 쉽지 않다. 강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봤더니? 당 내에서 그러네요.
당 내라고 하긴 그러네요.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나경원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무당층에서 13.3 대 5.2로 네. 오세훈 더 강하죠. 그러나 무당층이 많지 않습니다. ARS 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 보수 이게 넘어갔을 때 보수 쪽에서 나경원이 더 강한 그런 어떤 지지세를 얻고 있다라는 것은 눈여겨볼 법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법사위에서 나경원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타고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좀 많다 보니 그렇죠. 예, 보수 진영에서는 뭐 아까 뭐 이진숙 전 위원장 보수 여전사 이런 얘기 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뭐 이게 전사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이제 빠루 재판이라고 불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게 1심 구형이 있었고 11월에 판결이 내려지게 됐는데 그런 모습이나 그러니까 싸우다가 저렇게 됐다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보수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뭐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그런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많이 또 노출이 되면서 나경원 이름을 얘기하신 분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해봤고 아무래도 추석 밥상 여기서는 코스피 얘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경제 얘기, 민생 얘기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민생 경제 관세 협상도 협상이지만 민생 경제가 좀 잘 풀려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지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추석 민심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추석 이후에 진행된 수치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봉신 부대표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석 때 어디 가십니까? 일정이 좀 있으세요? 일정 뭐 아들하고 놀기로 했습니다. 아들하고 놀기로 했어요. 예. 자, 피곤하시겠군요. 아니, 즐겁게 예, 아들과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